오늘 배울 내용은 화전가, 화전, 꽃지짐이라고 하는 건데 전을 붙이는데 그 위에 꽃잎을 놓는 걸 화전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주로 부녀자들이 하는 일이었었어, 이게 과거에는. 그럼 이걸 뭐라냐면 내방이라고 하지. 내방 가사 정도 될 거야. 노래니까 내방 가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여기는 지금 이 화전 붙이는 걸 놀이 삼아 하는 이유가 그 집안에 갇혀서 나들이 못하는 여인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밖에 나들이 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야. 그럼 얼마나 좋은 거야. 가가지고 전만 붙이는 게 아니라 뭐 놀고 노래도 하고 이게 놀이로 발전했다. 화전놀이. 그리고 거기 가서는 정말 재밌게, 힘든 일이지만 재밌게 하고 오는 거야.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봐봐. 어와 여종들아, 여자 종, 하인을 말하는 거지, 그지? 자, 여기는 불렀어. 야, 여자 종들아, 뭐 이렇게. 이내 말씀 들어보소. 그러면 이제 청자로 설정했네, 그지? 대답도 없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 얘기 들어봐. 이해가 어떠네요. 우리 임금 화갑. 이건 뭐 일반 사람들은 환갑이겠지만 임금이니까 또 화갑이라고 해놨네, 그렇지? 그러면 올해가 말이야 무슨 해냐면 우리 임금님 환갑이야. 60살. 옛날에 60살이면 어마어마하게 장수한 거야.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막 50몇 살이면 다 죽잖아. 의료 혜택도 없고 영양실조 막 이러니까. 자, 그래서 옛날 임금님이 환갑을 맞이했다. 와, 그러면 이 해가, 자, 그럼 임금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더 오래 사십시오. 뭐 이런 게 여기 임금의 축수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화봉의 축원으로 우리 임금 축수하고. 자, 화봉의 축원이라는 얘기는 이건 고사가 있는 말이다. 고사, 이야기가 있는 거야. 고사 어디 있는데요? 여기 지금 밑에 보면 화봉의 축원이라는 걸 여기다 설명해놨어. 뭐라냐면 화라는 게 벼슬아치. 여기서 요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며 축하했다는 고사를 인용했다.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시작한 거야. 왜냐면 우리 임금이 지금 환갑이란 말이야. 축원하고 우리 임금 축수하고 축하해 말하는 거고. 강구연월, 우리가 태평성대를 강구연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격양가 뭐야?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나 너무 행복해 막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지? 우리 여인 화답하네. 그래서 결국 우리 여인들도 함께 격양가를 부르며 화답, 임금님의 화갑을 축하하네. 이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화전놀이 바로 안 들어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종들아 이렇게 하면서 여종한테 말하듯이 청자를 설정하고, 물론 대답 없지만 떠드는 거야. 올해가 무슨 해냐면 우리 임금님 화갑에,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십시오. 나 행복합니다. 격양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 노래를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인정정 높은 전. 자, 인정전은 경복궁에 있는 정전이잖아, 그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야, 창덕궁. 인정전 높은 전 수연은 우리가 보통 잔치하는 거지. 배설은 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음식을 막 이렇게 늘어놓는 걸 진설, 배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정전에, 창덕궁에 그 인정전에 높은 전 위에서 수연, 그러니까 오래 사는, 여기서는 화갑 파티가 되겠지, 그지? 음식을 다 늘어놓고 백관은 백이라는 게 모든, 온 이런 뜻이거든. 모든 관리들이 헌수하고 바친단 말이야. 뭘? 오래 살라고. 임금님 오래 사세요. 창생 또 나왔네. 창생이 뭐라 했어? 민중이라고 얘기했죠. 백성. 고모한다. 그러면 북치고 춤을 춘다. 임금님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임금님의 장수를 관리들도, 창생 백성들도 모두 오래 살라고 축원하고요.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 두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춘당대, 이거는 경복궁 안에 있는 대, 우리가 대 이런 거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대, 무슨 루, 무슨 각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그 예를 들면 그 경복궁 가면 있잖아. 자, 그래서 춘당대는 창경궁, 우리 일제시대 때 동물원을 썼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지? 남이 왕들이 살던 궁궐을 동물원으로 하는 게 말이 돼? 근데 그 춘당대가 창경궁 안에 있는 그 대라 그랬으니까 누각이란 말이야. 넓은 땅에 경과를 보이시니. 자, 경과를 보인다.
여기서는 경이 무슨 뜻이야? 경이 무슨 뜻이야? 경사스러울 경자라고요. 경과를 보이시니 결국은 그 백성들하고 관리들이 모두 오래 장수하는 걸 축하하는데 춘당대 넓은 땅과 경과를 보이시니 그 다음에 목목하신 우리 임금 서일같이 임하시고 자 그러면 자 서일이라는 게 보통 아주 상서로운 경건한 그런 날이야. 목목하신 경과를 목목하신 우리 임금 서일에 임하시고 여기는 빛나는 모습 아니면 경건한 모습으로 그 생일잔치 수연에 임하시고 뭐 여기 잠깐만 목목하신 이런 말이 무슨 뜻인가 봐봐. 자 위험 있는 모습이고요. 경과라는 경사스러운 때 보는 과거 시험이고 그러면 지금 환갑잔치 수연할 때 있잖아. 과거 시험도 보고요. 그때 임금님의 모습이 이렇게 빛나는 모습이었다. 계속 예찬하고 있는 거지, 그지? 빈빈한 명유. 자, 빈빈하다는 것은 찬란하다는 뜻이야. 찬란한 명유, 이름 있는 유학자들은 화상에 분주하다. 자, 화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글 공부 많이 하고 유명한 유생들은 나와가지고 지금 과거로 시험 보니까 화상이라 했으니까 화갑상이라네. 아까 임금님 화갑상, 화갑상 잔치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화갑의 화상에 분주하다.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렇듯 임금님 오래 사는 화갑해에 이때가 어느 때뇨? 불한 불열. 자, 불한 춥지도 않고요. 불열 덥지도 않고요. 삼춘 음력 3월, 4월, 5월 삼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럼 딱 계절이 딱 봄이라는 얘기지, 그지? 덥지도 춥지도 않은. 자, 그다음에 심류청사라고 했으니까 요 버드나무 가지를 말하는 거죠. 유자가 버드나무 유자고 사각 가지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심류 아주 깊이 심어놓은 아니면 잘 자란 버드나무, 푸른 버드나무 줄기 들인 곳에 황행 누런 앵이 깨꼬리야. 봄에 편편 이거는 의태어야. 날아가는 모양. 그러면 버드나무에 노란 꾀꼬리가 이렇게 날개짓하고 천붕수장 수놓은 것 같은데 베푼 곳에 봉접이면 호랑나비쯤 되겠지. 얘가 막 나르면서 분분하다. 날개짓하면서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의태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황행은 편편이요 봉접은 분분이다. 근데 이 구절은 사실은 되게 유명한 구절이야. 민요마다 막 나오는 구절이야. 특별할 건 없어. 왜냐면 이게 내방가사인데다가 부녀자들이니까 과거에는 아주 그 책을 아주 깊이 있게 읽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쉬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지. 지금은 결국 여기서는 이제 대꾸의 표현이 나왔고요. 그러면 새, 황행과 봉접,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 의태어를 가지고 얘기했다. 우리 황행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자, 지금 화전하러 나온 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한다. 우리는 노란 꾀꼬리는 아니지만 꽃을 같이 얻었으니, 왜, 뭐 하려고? 화전하려고 했다 그랬잖아.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 세월의 세대에 아니 놀고 못하리 놀아야지요. 이것도 서리법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태평성대에 임금님 오래 사시고 경사스럽고 즐거운 날 놀아야지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냥 태평세에 놀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놀고 무엇하리 놀 수밖에 없죠. 허리저편 100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노름 하려고. 100만 년? 하루 노름? 지금 화전하러 나왔지, 그지? 그럼 결국은 이거 하루 노름. 이 화전하러 나오는 하루가 여자들한테는 아주 귀한 시간이란 말이야. 이제 아주 뭐랄까 집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자연 속에서 즐기고 노래하고 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황금 같은 시간이라고. 그래서 100만 년 다 버리고 하루 노름하려고. 하루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 다음에 일자정차하니 길일양사 언제론고. 일자정차하니 한 글자 길일양사. 자, 미안해. 길일양사가 무슨 뜻이야? 길일은 좋은 날이고 지금 화전하러 나온 거야. 그렇지. 일을 버리기에 좋은 날이다.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일 버리기 화전하기 좋다 라는 날이고 2월 염호일 이건 25일이니까
2월이라 염 5일 청명 시절. 그러니까 여기 그 뭐지? 청명은 절기고 이게 완연한 봄이란 얘기야. 청명 시절 제때로다. 놀기에 좋은 계절이다. 자, 그다음 손꼽아 바라더니 어느덧 다 닫고야. 자,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손꼽아서 얼마 남았지? 언제지?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다렸다는 얘기죠. 다 됐다. 하루하루 딱 이렇게 손꼽았는데 결국 오늘에 왔다. 아이 좀 급히 불러. 앞 뒷집 서로 일러. 그러니까 앞집에 사는 아줌마, 뒷집에 사는 아줌마 다 부르는 거야. 불러가지고 소식하고 자 화장을 갑시다. 가사이다. 노소 없이 늙은이 젊은이 없이 다 함께 모여서 차차로 달아나니 응장성식. 이건 장식이니까 찬란하다. 응장성식. 이웃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간 거지, 그지? 그리고 차차로 달아나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순서대로 쫙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장식이 있잖아. 찬란하다. 오랜만에 나들이 하는데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야지. 물론 화전 일하러 가는 거지만. 그다음에 원산 같은 눈썹이와 차림이와 찬란한 차림이와 원산 먼 산처럼 눈썹 이렇게 그린 거야. 눈썹 우리 화장할 때 눈썹 그리는 거. 아미, 이건 미간이지, 그치? 아미로 다스리고. 자, 귀밑 여기서 보면 눈썹하고 귀밑 이런 부분 다 다스린단 말이야. 다스린다는 건 뭐야? 꾸미고 치장하고 뭐 이런 얘기지. 그리고 나서 횡운 같은 귀밑 일랑 선빈으로 꾸미도다. 그러면 여기는 귀밑머리까지 장식으로 꽂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는 위에 응장성식의 장식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화장을 눈썹도 그리고요. 귀밑머리도 잘 선빈으로, 선빈이니까 가발이겠지, 그지? 이게 터럭발자 빈 선빈, 그지? 이 선이라는 게 여기서 원래는 쌩이다, 신선하다 막 그런 뜻이거든. 근데 이거는 잘 꾸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 꾸몄다고? 눈썹도 꾸미고 귀밑머리도 꾸미고 잘 정리했다 그런 얘기야. 그다음 동해에 고운 명주 잔줄지어 누벼 있고. 그러면 동해에 고운 명주 옷으로 지어 입었단 말이야. 그럼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거야. 얼마나 여자들이 부녀자들이 기다렸던 날인지 알겠지, 그지? 화전놀이를 너무 기다렸어. 그러니까 새 옷 입고 나간 다음에 추양에 바랜 배를 연반물에 들여 입고 연반물 색깔을 들여 입었다고. 바랬다는 얘기는 허옇게 된 색깔이 다 없어진 그 배를 연반물 해가지고 색깔을 입혀 있고 선명하게 나와서서 이 선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응장성식이라고 얘기했지. 찬란하다 그랬잖아. 색깔을 들인 옷들을 입고 나왔어.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 강산, 고을 여자를 썼으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찾았을 때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느냐. 이 지명의 지명. 용산 쪽으로 가서 화전놀이 할까 매봉 쪽으로 가서 화전놀이 할까. 산명수려. 산은 뚜렷하게 보이고 곱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인단 말이야. 좋은 것이 소악산이. 결국 화전놀이 하러 어디 간다고? 소악산 간다고 하니 화전놀이 적절한 장소는 소악산인 것 같아.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 같은 고봉, 높은 봉우리, 준영, 고개, 허위허위, 호적호적 태어났네. 또 나왔어. 올라가서 승지, 한 글자만 붙이면 돼. 명승지, 아주 유명한 빼어난 곳에 다닷거라. 다다라. 네, 그럼 거기까지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략하고 청계천 근처에 복성꽃은 무릉동원 이상향이지 의연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청계천 옆에 있는 복성꽃은 무릉동원이나 다를 바가 없이 의연하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거야.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다 좋겠지. 자, 이러한 좋은 경계는 경치고 흠없이 다 즐기고 있는 거야. 소선적벽인들 이에 더할 선과 소선적벽보다 낫고요. 200의 채석인들 이에서 나을 거냐? 나은 게 아니죠. 이것도 서리법이고요. 여기가 최고라는 얘기야. 알겠어? 결국 소선적벽이나 200의 채석은 전부 다 고사에 나오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곳인데 여기 청계변의 복성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거야. 비교하고 있네, 그지? 화관에 벌려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자, 꽃 사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화전놀이 하는 거야. 화전하면서 서로 보며 하는 말이
규중이 여자들이 사는 거처를 말하는 거지. 규자가 그 아녀자들이 부녀자들이 사는 공간을 말하는 거야. 규중에 썩힌 간장. 왜 썩었을까? 그 안에서 이런 얘기 못했단 말이야. 못하던 얘기, 속에 있는 얘기, 회한지고. 자, 그거 다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못하다가 여기 나와서 다 하니까 얼마나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겠어, 알았니? 흉금, 요 가슴속, 마음속에 상연하고, 상연하다. 자, 요것도 어려운 말이니까 확인 한번 해볼까? 상연하다. 자, 심시, 상쾌한 모양.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 다 해버렸더니 상연하고, 심신, 몸과 마음은 호탕하고, 유쾌하고, 뭐 이런 얘기야. 장장춘일, 긴긴 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자, 장장춘일, 춘일은 봄날이고 굉장히 긴 시간인데도 긴 줄도 잊었대. 이게 원래 긴 시간인데 길다는 생각을 안 해. 무슨 얘기야? 재미있지요, 기쁘지요, 상쾌하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서산에 지는 해가 구곡을 재촉하니, 서산에 해가 지면 저녁 때가 됐고요. 화전놀이 마무리하고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됐다는 얘기야. 층암 고산, 층층이 암석이고 높은 산에 모연, 연기가 꼈다는 얘기. 저녁 연기를 말하는 거야. 연기가 뭘까? 안개겠지, 그지? 저녁 연기라고 했으니까 저녁 안개가 일어나고, 벽수, 푸를 벽제 나무숲, 푸른 나무, 그 다음에 마을의 동리라고 해서 마을 속, 숙조가 돌아든다. 숙조. 여기는 벽수동리가 마을이라고 하지 말고 동굴이라고 할게요. 동굴. 산에 있는 동굴. 자, 벽수는 푸른 나무고, 푸른 나무 동굴에는 뭐가 돌아온다고? 숙조가 돌아온다. 자, 숙조가 이런 뜻이야. 잠을 자러 가는 새. 그러면 저녁이 됐으니까 잠자려고 푸른 나무 옆 동굴에 돌아오는 거죠.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흥대로 놀려하면, 자, 지금 즐겁단 말이야. 인간이 자연 취객이 아닌 거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자, 인간은 자연 속에 손님이지, 그지? 그럼 여기서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손님이니까 돌아가야지. 손님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손님이잖아. 계속 머물면 주인일 거 아니야, 그지? 인간이 자연 취객이 아닌 거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여기 새처럼 자연의 주인이 아니니까 시간 됐으니까 가고 싶진 않지만, 흥대로 놀면은 계속 있어야 되지만 마지못해 일어나니. 자, 억지로 일어나는 거지. 암하, 바위 아래야 잘 있거라. 그럼 이것도 의인법 정도 되겠지, 그지? 바위를 갖다가 잘 있어, 뭐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니까, 그지? 아마, 그 다음에 강사나 다시 보자. 역시 마치 친구와 이별하듯이 다시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뭐 대꾸법도 썼고, 그 다음에 시화세풍. 자, 시화세풍, 요거는 알아도 맨 끝에 구절을. 시화세풍은 나란히 태평하고 또 풍년이 들었다. 창한백발, 늙은이의 쇠한 얼굴빛, 하얗게 센 머리.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나이를 먹어서 늙은 거고, 시절은 너무 좋은 거고, 이런 얘기야. 그러면 시화세풍 하거들랑. 자, 창한백발 흩날리고, 뭐 나이 먹고 늙었으니까 하얀 머리, 흰 머리를 흩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 맨 마지막에 다시 오고 싶다, 다시 찾고 싶다 라는 소망이 드러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화전놀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고, 화전놀이의 즐거움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임금님에 대한 축원, 축수, 그리고 이 시절에 대한 격앙까지 임금에 대해서 축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격앙가, 아까 얘기했지? 태평성대에 좋은 시절에 살고 있을 때 만족감을 노래한 거야. 그 다음에 임금님이 경시하고 과거시험 보고 음식을 배설하고 진설하고, 배설이라고 했지? 배설이 쭉 늘어놓는 거라 해서 그 얘기 앞에서 했지, 그지? 그 다음에 춘당대에 가서 경과, 아까 경시가 경과야. 그 다음에 명유, 이름난 선비들이 와가지고 축하하고 있는 거. 이 얘기가 앞부분에 거의 다 점령하고 있어, 알았니? 그러니까 시절이 이렇게 좋은데 안 넣을 수가 없다, 그 얘기 하려고 현재 상황을 아주 태평성대 격앙가를 부리고 좋은 시절이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태평성대 한 다음에 화전놀이. 이렇게
나라가 태평하고 좋은 시절인데 계절도 좋고 화전놀이 안 갈 수가 없네. 갈 수밖에 없잖아요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얘기한 거야 앞에서. 그게 분량을 너무 많이 차지했어. 그리고 화전놀이는 즐겁다, 기쁘다, 상쾌하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막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니까 아주 통쾌하고 유쾌하고 기분 좋다. 그 얘기하고 갑자기 시간이 해가 져버려서 돌아갈 시간이고 내가 꼭 늙은 다음에 다시 오겠다. 뭐 이러면서 끝난 거야. 이게 화전가 내방 가사라고 아까 얘기했지. 부녀자들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게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체념적인 태도다. 나쁜 뜻은 아니야. 세 번째 시죠. 공명을 헤아리니 눈에 띄는 건 바로 작자미상이다. 그러면 진솔한 얘기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 자,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자, 생각해봐. 공명, 부귀공명을 생각해봤어. 부귀공명이 뭐야? 이름 날리는 거거든. 공을 세우고 명예를 얻는 거야. 출세하는 거야. 헤아려 보니 생각해보니 영욕, 영광도 있지만 치욕도 있어. 그러니까 영광도 있지만 치욕도 있어.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공명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영광도 있겠지만 치욕도 있단 말이야. 결국 반반이네. 50-50야. 반반. 공명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공명을 생각해보니 영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요. 치욕도 있어. 거의 반반이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중장. 그럼 여기부터 길어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설시조대, 그지? 여기까지 대할소니까지. 자, 그러면 동문에 패관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패관이라 했으니까 미안해. 괴관이었으니까 동문에 괴관하고 이 말은 벼슬을 그만두고 원래 관직에서 물러날 때 관을 걸어둔다라는 뜻이야. 괴가 우리가 무슨 차트 설명할 때 궤도라고 있거든. 한 장씩 넘기는 거 그걸 궤도라고 하는데 그 궤자가 이 궤자야. 그러니까 걸어둔다는 뜻이야. 내가 이제 동문을 나서면서 벼슬을 그만둔다. 이 관을 있잖아. 거기다 걸어두고 전려에 돌아와서 전려 농사짓기 아까 나왔네. 전려에 돌아와서 이건 뭐 귀거래한 거야. 귀거래 알았지? 전려라는 거야. 임시로 시골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거지. 성경현전을 헤쳐놓고 성현들이 지어놓은 아주 훌륭한 아주 책들 있잖아. 유명한 책들, 훌륭한 책들을 헤쳐놓고 읽기를 끝난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 파하누에니까 끝난 다음에 자 그래도 자연으로 돌아왔지만 성현들의 그 훌륭한 책들을 읽었어. 다 읽은 다음에 앞내에 살진 고기 낳고 자 앞에 시내가에서 크고 살찐 고기를 잡고 낳고는 잡고야 뒷매에 엄긴 싹이 길게 자란 약초도 캐다가 약초를 캐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전원생활 하는 거지. 자 농사지러 와가지고 책 읽기 글 읽기도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앞 시내가에 가서 살찌고 그 큰 고기들을 잡은 다음에 뒷산에 올라가고 약초를 캐고 임고 원망이라는 말이 멀리 바라본다 그런 얘기야. 전망대하는 그 망자야. 그러니까 임고라는 얘기는 높은 데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며 임의 소요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임의는 정한 거 없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아니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지. 정말 자유분방한 삶이지, 그지? 청풍이 시지하고 시치미를 떼고 미안하다. 시지라는 얘기. 때마침 바람이 불고 맑은 바람이 때마침 바람이 불고 명월이 자례하니 자 자례했다 그랬으니까 명월이 스스로 나한테 온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자 물고기 잡고 약초 캔 다음에 높은 데 올라가서 막 돌아다니는데 맑은 바람이 때마침 불어와줬어. 그리고 밝은 달이 나한테 비춰진 거야. 아지 못해라. 아지 못게라. 자례하니 알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야. 여기서는 자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닌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바람 불고 밝은 달이 쫙 비친 거지, 그지? 나한테 왔으니까 천양지간 하늘과 땅 사이를 천양지간이라고 그래. 하늘과 땅 사이 온 세상에 이 같은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 수냐? 대할 수가 없지요. 서리적 표현이야. 그러면 즐거움을
이거에 대적할 만한 즐거움은 없다. 이게 최고다라는 얘기지. 거의 찬양에 가까운. 그러면 천양지간 이 온 세상에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보다 더 즐거움, 대적할 만한 게 있겠는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럼 아주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 이게 중장이야. 중장 내용. 자, 그다음 여긴 열거가 돼 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거 열거야. 그다음에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맑은 바람이 불고 밝은 달이 내게로 왔단 말이야.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 태평, 노사 늙어서 죽는 거지. 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승화귀진, 승화 귀진. 자, 그러면 진이라는 게 여기서는 다시 원래 참진자를 쓰면 참된 것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승화는 죽어가지고 그렇죠. 그거에 돌아간다. 뭐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는 종장에서는 승화 귀진이라 했으니까 자연의 참된 것에 돌아가서 승화 죽는 거야. 죽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자연에 순응하다가 생을 마치면 그 좋은가 하노라. 그것이 내 생각에는 제일 좋다. 1인칭이 돼야 되겠지. 아예 여기서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다 죽는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없지요.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럼 결국 벼슬을 하다가 벼슬을 버리고, 즉 동문에 괴관하고 공명을 생각하니까 영역이 반반이야. 그럼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깨달음이야.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연 속에서 평온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난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이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됐어. 그러면 여기 이제 표현법을 잠깐 알아볼게. 표현법이잖아. 겉으로 드러난 게 이 시조에는 거의 없어. 예를 들면 많다, 적다 막 이런 식으로 대조가 아니고 내용상 대조란 말이야. 예를 들어 벼슬길, 자연에서 사는 거 이거 대조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벼슬길은 영광도 있지만 치욕이 반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자연 속에 살아가면 최고의 행복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이러면 대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상징적 표현 아까 나왔던 거 확인해 볼게. 뭔데? 제일 처음에 청풍 자연 나왔죠. 명월 자연 나왔죠. 이게 그 다음에 됐어. 오케이. 전려라는 말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 전려에 돌아왔다. 이 전려가 농촌에서 거처하는 소박한 그 집을 말하는 거니까 벼슬살이의 영광, 공명하고 또 반대의 뜻이고 여기서는 농사짓고 소박하게 사는 자연 속에 사는 삶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징이 3번이나 나왔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복은 이렇게 저렇게 막 다녔다고 나오죠. 그지? 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뭐뭐하고 막 이런 것들은 반복이라고 하면 돼. 나열 동시에 반복. 그 다음에 감탄과 서리는 이 같은 즐거움 어떤 것에 대할 수냐? 대할 게 없다라는 얘기는 서리법이고 이거는 가장 행복하다라면 감탄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표현법이 감탄법이 등장하고요. 서리법도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같은 즐거움은 무엇으로 벼슬길이 나왔는데 천양지간에 이 같은 즐거움이 무엇으로 대할 수냐? 그러면 여기 자연 속에 사는 삶이 훨씬 좋다고 얘기했잖아. 시조가 청산이 불러있고 벽수도 흘러간다. 청산, 푸른 산이니까 자연이고 벽수, 푸른 물 이것도 자연이 있죠. 그러면 자연의 어떤 산과 물이 자연스럽게 놓여있는 경치를 말하는 거지. 풍월, 바람하고 달, 보통 이걸 대유적 표현이라고 말하지 구체적인 특징 있는 걸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거야. 바람과 달이니까 이건 자연물이고 자연을 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벗이 되어 그러면 의인화시킨 거지. 벗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백운, 흰 구름에 누워있으니 흰 구름에 누워있다. 이거를 백운에 누웠으니라고 얘기했으니까 흰 구름에 누울 수는 없으니까 누워서 흰 구름을 보니 뭐 이 정도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누워서 흰 구름을 본다는 건 뭐야? 좀 한가하게 지내고 있는 거잖아, 자연 속에서.
백구야 흰 갈매기다. 이건 갈매기 역시 자연물이고 백구야 그럼 여기서는 대상이 있는 거지. 누가 일종의 청자를 마련했어. 이 백구가 흰 갈매기인데 흰 갈매기를 불렀잖아. 구체적 청자를 설정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백년을 이 백년은 인생을 함께 놀자 하노라. 노라 1인칭이니까 나아가 백구한테 얘기한 거야. 이것도 우리가 흔히 보는 성문가라고 돼 있는데 흔히 보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고 자연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즐거움 이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내용의 시조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가나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 27번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1번 관념적 사유를 통해 내면의 수양. 그러면 수양은 뭐야? 우리가 갈고 닦는 거야. 뭔가 기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정서적 만족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 그럼 미래에 대한 바람은 소망이 되겠지. 여기 가에서는 뭐야? 가에서는 화정가에서는 다 재밌게 놀다가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고향 산천 찾아오마 그러시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아니 다음에도 와서 화전놀이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고 나에서는 뭐야? 자 평생 이렇게 그 자연 속에 시골에서 즐기다가 만족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했어. 이것도 역시 바람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에 지금 나온 백구야 내 남은 인생 함께 살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소망이죠. 정답은 앞으로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3번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대상의 유한한 속성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했다. 그 화전놀이의 구체적 행위는 뭐야? 당연히 화전이지. 맞지 그지? 자 여기서 대상의 유한한 속성의 아쉬움 일종의 아쉬움이 나와.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된 거야. 가는 맞았고 다는 유한한 속성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 이건 가만 맞은 거야. 화전놀이는 시간의 아쉬움. 벌써 집에 갈 시간이라니. 자, 그 다음에 4번. 대상의 이면적 가치에 주목하여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다. 의지 드러내는 거 없죠, 여기는. 의지가 어떻게 나와? 화전놀이 매일같이 할 거야. 뭐, 하고 말 거야. 뭐 이러는 건 아니잖아. 이게 나와봤더니 너무 좋아. 속이 막 뻥 뚫리는 것 같아.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 근데 오늘은 벌써 시간이 다 됐어. 가기 싫어. 근데 내가 다음에 꼭 올게. 꼭 오고 말 거야. 이건 의지가 아니라 소망이죠. 여기 가나다 모두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5번 공간의 이동 과정에서 탈속적 가치의 지향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전놀이는 탈속적 가치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이동하는 게 그냥 한 군데 화전놀이 하는 거기까지 가는데 이동하는 과정이 있거든. 점점 좋은 데로 가는 거야. 즉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상적 공간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심화가 맞지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옷 벗어놓고 쫙 이동했어 시골로. 근데 심화는 아니죠. 그냥 탈속이지. 현실에서 자 선생님 봐봐. 현실에서 시골로 갔단 말이야. 자연에 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탈속은 맞아. 탈속은 속세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끝이야. 여기서 무슨 심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없지와에 공간 이동이 없다. 그냥 여기 지금 다 성문가는 그 자연에 와 있는 거야. 만족하는 거야. 한가롭게 지내는 거야.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기억부터 미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기억 대상의 동적 속성에 주목하여 자연 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기억은 차례로 달아나니 호화장식 찬란하다. 여기는 대상의 동적 속성은 여기 지금 보니까 다 모여드는 사람들 이동이야 이동. 그러니까 화전놀이 하려고 아녀자들이 다 모이고 있는 거야 차례대로. 그런데 문제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 때문에 찬란하다고 얘기한 거고 자연 경물이 화려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거기 화전놀이에 참가한 부녀자들의 차림을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 소선의 적벽인들 이에 더할 수 없냐. 여기가 최고라는 얘기죠.
보편적인 수려한 경관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대상 어딘데? 소선의 적벽. 이게 보편적으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곳이야. 그리고 여기 화자가 있는 자연 공간이 거기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한 거니. 이해 참 맞았지? 디귿은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층암 고산에 저녁 안개 일어난대. 그럼 이거 시간의 경과지, 그지? 서산에 지는 해. 그 다음에 맞고요.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되는 배경, 그렇지. 아까 나 화전놀이 하다가 안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층암 고산에 안개가 끼면 앞이 안 보이잖아. 그 전에까지는 보니까 규중에서 나와서 이런 곳에 오니까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속이 뻥 뚫린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갑자기 안개가 쫙 껴. 해가 지면서. 그러면 지금 자연환경이, 초안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리얼은 공명을 헤아리니 영역이 반반이다 라고 얘기한 건데,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내가 그랬지? 벼슬길, 출세길을 지내와 보니까 영광이 반이고 또 치욕이 반이더라.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치욕도 있더라. 세속적 성취의 추구가 헛된 것인 거. 그렇지. 그렇게 치욕도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출세하려고들 그렇게 발버둥치는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뉘앙스가 있다는 얘기지. 다음에 미음은 마지막에 성문가. 청산이 둘러있고 벽수도 흘러간다. 자연의 모습. 탈속적 공간. 맞았죠. 그래서 해석이 틀린 건 그 화전놀이 하려고 모여드는 부녀자들, 아녀자들의 화려한 차림. 모여드는 건 동적 이미지고 화려하다는 건 그들의 차림을 말하는 거다. 알겠죠? 정답은 1번이 틀렸다. 29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29번 A, B. A는 자, 보세요. A가 뭐냐면 앞에 찾아봐. A. 자, 화전놀이에 있구나. 꽃. 우리 꾀꼬리 아니로다.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자, 앞에서 말은 꾀꼬리 아니로다. 꽃은 뭐야? 원래 있잖아. 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꽃, 식물 이런 거잖아. 근데 이제 꾀꼬리는 아니지만 꽃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꽃은 화전놀이 하는 자연, 아름다운 자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꾀꼬리가 꽃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간다. 뭐 그런 뜻이야. B는 보세요. B는 백운. 아까 얘기했던 해석을 이렇게 누워서 흰 구름을 본다, 한가롭게 지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A는 화자가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는. 무슨 현실 한계야? 한계면 못 가는 거지. 자, 2번. A는 화자가 기다리던 시기가 도래했어. 꾀꼬리가 꽃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으로 가서 화전놀이 할 때가 된 것 같아. 두 번째. B는 화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는 사람. 맞았죠? 친근하게 만족하고 즐기고 기쁨을 얻는 대상이 배군이란 말이지요. 긍정적 대상 맞았고. 자,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다른 존재들과 즐기고 있는 대상은 아니고. 이건 잠깐만. 즐기고 있는 대상? 화자가 주변에 소통하지 못할 이것도 아니고. 화자가 시대를 태평하다고 판단한 근거. 태평하니까 즐기는 거지. 그지? 즐기는 것 때문에 태평하다 이건 아니야. 이것도 틀렸잖아.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해석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았어? A는 봄이라는 것, 자연물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전놀이 간다. B는 자연 속에 하나가 된 거, 자연을 한가롭게 즐기는 거, 물화일체, 물심일려, 백운. 정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 30번으로 가볼까?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다를 감상한 거다. 보기 보세요. 이게 이제 관점이에요, 관점. 가는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자연에서 화전놀이 하는 상황. 나다는 사대부가 남성이. 아까 내가 얘기했지. 부녀자고 선비라고 그랬잖아. 사대부. 그 화자, 주체가 다르다 그랬지. 강호에서 지내는 거. 그러면 똑같은 강호인데 하나는 놀이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거기서 함께 공존하는 거지. 자연과 유교적 가치를 내면하고 있다. 사대부 여자로서 공통적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대부가
여성이나 남성이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라든지 행위, 주변 대상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다른 인식이 드러났죠. 쉽게 얘기해서 화전놀이는 놀이를 하고 있는 공간이고, 나하고 다의 자연은 그 자연 속에 살아가고 머무는 터전이란 말이야. 그리고 걔를 통해서 유유자적하고 한가로운 삶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자연이란 뜻이야. 다르게 느끼지 전혀. 자, 그럼 봅시다. 자,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놓는 것과 앞내 고기 낚고 뒷매 약을 캐는 것에서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 가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앞에 가의 화전놀이의 시냇가는 놀이하려고 방문한 거니까 일시적 공간이죠. 일시적 공간. 일상적 공간은 나만 해당되지. 이거 틀렸어.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놓는 것, 이거는 일시적으로 방문한 거고 일상적 공간이 아니지요. 정답은 1번이 틀렸네. 알았어? 나에서 앞내 고기 잡고, 이거는 거기 생활의 터전이야. 이 사람은 아까 괴관이라 그랬지. 자기가 입었던 관복, 관모 이런 거 다 벗어놓고 했다는 얘기가 벼슬을 그만두고 완전히 낙향하고 귀걸이한 거야. 그럼 여기서 살아가는 거고, 화전놀이는 그 봄이 됐으니까 꽃놀이 하면서 전 부치는 거 일시적 방문이잖아. 그러니까 일상적 공간이 아니지요. 정답은 1번이다. 가에서 금오산 푸른문을 보며 충신을 연상하고, 충신. 나에서는 전려에 돌아와도 책을 읽고, 이건 두 가지 다 모두 유교적 가치의 내면화. 그러니까 아주 뼛속까지 유교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이해됐죠? 3번. 가의 청계변의 광경을 무릉원이라고 생각하고, 청계천 무릉도원. 그다음에 나에서 청풍명월 자연, 다른 것이 대할 수 없는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 절대적 즐거움. 여기는 것은 둘 다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이 드러난다. 저 사대부가 할 때 내가 아까 이거 여성이라고 그랬는데 여성으로 설명한 게 아니구나. 사대부의 남성과 여성 모두를 말하는 거래. 가문이야, 가문. 알았지? 정정할게. 사대부 가문의 남성과 여성의 내면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았어. 가에서 부녀자들과 함께 즐김, 이에 더하겠느냐고 한 것에서 사대부가의 여성 공동체적 흥취, 그렇지, 함께 즐기는 거 최고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성 공동체적인 흥취를 나타내는 거고, 즐거움. 다에서 풍어를 벗으로 삼는다는 의인하였다 그랬는데, 남성 사대부가 자족적 흥취, 스스로 자연 속에 살아가는 만족감에 대한 흥겨움, 기쁨을 엿볼 수 있고요. 맞았고. 5번. 가에서 썩힌 간장이 오늘은 쾌하다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의 여성들의 한시적 만족감, 한시적이라는 건 그때 잠깐 오늘이라는 시간이 만족된다는 시간적 설정을 한 거야. 다해서 백구와 백년, 요거는 자연물이고 요거는 일생을 말하는 거지. 사대부가 남성의 지속적인 만족감을 추구한다. 지금처럼 백구와 함께, 자연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고자 한다. 아까 얘기했던 미래에 대한 바람이죠. 알았어? 여기서 해석 틀린 거는 정답이 1번이다.